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 세 번째 금리 인하, 한국은 언제? 네, 베트남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핌에서 전하고 있고요. 베트남 금리 0.5% 인하했다라는 거예요. 올 들어서 세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0.5%포인트를 인하했는데요. 굉장히 선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 문턱도 낮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권 국가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세안 지역 출장을 가고 특히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해봤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은 독립이다. 독립. 주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권.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 문턱도 낮춘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만 생각하는 거지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뭔가의 오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만 무조건 따라가고 일본만 무조건 따라가고 국민들은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자고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무조건 윤석열 만세, 뭐 김건희 만세, 제가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또는 뭐 이재명 만세 이러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항상 중립된 입장, 중용의 가치,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중용의 가치를 가지고 저는 판단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베트남을 제가 가서 직접 경험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서 무슨 뭐 호텔에 머물고 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걸으면서 하루에 어떤 날은 뭐 6시간 이상, 뭐 7시간 걸으면서 많은 서민들의 삶을 지켜보고, 서민들 가정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또 서민 가정에 가서 자고, 그래서 베트남 서민들 가정에 가서 자고, 그 가족들과 대화하고 함께 밤새 토론하고, 제가 베트남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베트남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정 선생님이 이 베트남어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뭐 저는 그걸 100% 공감하진 않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토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토론이. 그래서 밤새 토론을 했는데, 토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은 독립 주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고 중국과의 전쟁 다 이겼잖아요. 미국 전쟁에서 이기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프랑스하고의 전쟁에서 이기고, 몽골하고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뭐 캄보디아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들은 계속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 무모함을 알더라고요. 전쟁하면은 모든 게 제로 상태가 된다, 0이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친구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다 친구다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추구하면서 자국민들의 독립과 그리고 행복, 이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코로나 전 3년 전에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3년 후가 지났는데도 서민 물가가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저는 막 몇 배씩 뛰어 있지 않을까, 한국 상황 보면서.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비료값이라든지 사료값이나
이런 거가 큰 영향이 없다. 농업이 발전돼 있다는 거죠. 농업이 발전돼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소수민족 마을부터 가보면은 농업이 참 촘촘하게 발달돼 있고, 농업, 축산업 등이 아주 발전돼 있어요. 뭐 시골로 가보면은 소떼들이 다니고, 그리고 오리떼들이 그냥 뭐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이런 각각 반찬들이 나오는 그런 백반을 서민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음식, 이렇게. 그 가격이 얼마일까? 보니까 딱 3만 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좀 근처는 또 더 싸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더 깜짝 놀라죠. 야, 이 물가가 이 정도로 싸구나. 제가 뭐 소수민족 마을까지 들어가 보면은, 아, 그쪽은 진짜로 너무나 싸서 미안할 정도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보면은, 야, 이게 베트남 호찌민, 경제도시라는 호찌민과 시골로 가보니까 이 차이가 정말 뭐 거의 뭐 수년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베트남에 2005년에 갔을 때와 한 10년 후에 갔을 때, 아, 베트남 호찌민의 10년 전 물가가 시골에서는 또 자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대한 이 자체 공급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라는 하노이가 수도인데, 이 수도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보면 농업이 촘촘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건설 붐이 일어나서 거기는 그냥 밤새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제가 밤에 2시, 3시에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토론을 이어갔는데, 그때도 그냥 건설을 하고 있고, 대형 이 베트남 흥엔이라는 지역에 빈 그룹이죠. 네, 빈 그룹의 쪽에서 이 부동산 대형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베트남이 굉장히 놀랍게 발전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어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낮춰서 기업과 가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냥 경제만 딱 생각하면은 생산,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한 상황이죠, 한국도. 그러면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낮춰가지고 기업과 가계 자금난을 덜어줘야 한다. 정확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오다받지 않고 딱 경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1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베트남에 이번에 아세안 지역 베트남 출장을 가서 느꼈던 것이, 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년 전 물가하고 똑같을까? 그리고 뭐 오바마가 분짜를 먹어서 이 분짜가 또 유명해졌지만, 분짜가 제가 3년 전에 3만 동을 주고 먹었어요. 3만 동이면 1,500원 정도거든요. 1,500원. 아까 그 고기들,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함께 나오는 백반을 먹었더니 그게 3만 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인데 서민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1,500원.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이 물가 차이를 보면 한 4배 정도로 제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한 6,000원 정도 나오면 그게 맞는 거예요. 6,000원. 4배. 근데 한국에 지금 6,000원 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함께 나오는 음식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 경제가 지금 비정상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냥 급격한 금리 인상, 미국이 전개하니까 미국 그냥 따라간 거예요, 계속.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동결할 때 그냥 미국만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죠.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한국만 지금 계속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을 자꾸 뭐 우파들은 공산당이다, 뭐 또 좌파들은 뭐 보수 꼴통이다 저한테 욕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좌파 우파 관심이 없고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 걱정하는 사람인데,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생산, 투자, 수출 모두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낮춰서 기업과 가게의 자금난을 덜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분짜가 3년 전에 3만동 1,500원이었는데 그 분짜라는 음식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 여기 보면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잘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에 지금 고통스러운 이런 삶들, 이게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 분짜라는 음식을 미국 대통령, 네, 미국 대통령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네, 뭐 이거 지금 제가 찾아놨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네, 여기 보면은 네, 분짜,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분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요. 바로 네, 오바마 분짜. 네, 요 보면은 요 오바마가 이 분짜를 먹어요. 요 분짜, 요 분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돼지고기, 뭐 삼겹살, 뭐 이렇게 고기를 뭉친 그러한 음식들, 이런 거 같이 먹는, 야채하고 같이 먹는 이런 건데, 요거 분짜라고 그러는데, 요 분짜가 3만동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3만동. 네, 3만동. 그래서 3만동이면은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인데 한 끼 식사로 충분하거든요. 저도 분짜를 좋아해가지고 분짜를 먹었는데 수시로 먹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먹었는데 3만동 1,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그 정도면은 한국은 어느 정도이냐. 한국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외식을 못한다 그러는데 참 저게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또 대학가에서 쌀국수를 먹는데 25,000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5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먹는 겁니다. 부담 없이.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 보면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도시락에 한쪽엔 밥, 한쪽에 반찬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점심에 그냥 그 일하는 자리에서 먹는 그러한 모습도 제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밤에는 그냥 그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이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그 맥주가 생맥주 한 잔이 뭐 제가 이렇게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쪽에서 보니까 9,000동, 그러니까 450원 정도, 네, 또는 만동, 그러니까 500원 정도예요. 500원 정도. 그러니까 뭐 제가 베트남 생맥주를 한 3잔 정도 마실 수 있어요. 3잔. 그 3잔이면은 3잔 정도면은 딱 1,500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서민들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3잔 정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콩만 시켰다 그러면 한 1,000원 정도 안주가. 근데 고기를 시켰다 그러면은 고기를 내가 소고기를 시켜 먹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 시켰다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5,000원 정도. 그러니까 베트남 서민들이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뭐 덜어는 고기를 시켜놓고 생맥주를 마시고 있고, 덜어는 그냥 땅콩만, 땅콩이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푸짐하게 주거든요. 땅콩 삶은 거를. 그거를 1,000원 정도 하니까 1,000원 또는 1,250원 정도 하니까 그걸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면서 여기는 서민경제 또 이런 자영업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구나. 전염병 3년 동안 힘들었는데 다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서민 경제를 박살을 내고 전쟁 위기를 만든다라는 게 비정상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비정상적. 그러니까 베트남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전개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참 이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름 만에 또 금리 내린 나라, 네, 글로벌 대침체 신호탄인가 하면서 이 베트남 금리를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네, 또 베트남 국회 중앙은행에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은행에다가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당은 야 경제 어려워져라 그래야지 저 정권이 붕괴되고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다. 이런 짓거리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은 지금 미국에 끌려가고 일본에 끌려가고 일본이 나쁜 짓을 해도 계속 그냥 일본 만세 부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 친미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러파들. 그러니까 구한 말기랑 똑같은 거예요. 구한 말기에 보면은 그때 완전히 이 친러파, 뭐 친영파, 친미파, 친일파 뭐 이런 그냥 외세의 줄선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듯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베트남 국회가 중앙은행의 추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환율 압박 완화됐고 성장률 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두 차례 인하로 정책금리 최대 1.5% 인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베트남 은행 금리 내려야 한다. 국영상업은행과 회의에서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기업 지원 위에 국가의 모든 수단 사용할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하고 있다. 금리 낮추는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15일 만에 정책 금리를 재인하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0.5포인트 퍼센트를 추가로 인하했다. 3개월새 2.0%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기업 지원위에 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금리 0.5포인트, 네, 5%포인트를 인하했다. 네, 올 들어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금리를 즉각 내리고 가게와 기업을 살려야 된다. 저는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